자, 이제 우리 마지막 40번까지, 31번부터 40번까지는 재산보험에 관한 부분인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손해보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시험 문제는 안 보실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당연히 생명보험 설계사가 처음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재산보험까지도 판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이 60점인데 60점을 맞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3편하고 4편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4편도 범위가 짧고요. 4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나오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편, 4편 같은 경우는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결국은 이제 재산보험에서는 그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해당하는데, 질병보험에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암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나 뭐 치아보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우리 4편도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들 중심으로만 잘 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다른 보험 업종을 포괄하는 개념. 포괄하는 개념인가? 포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른 보험. 우리가 보험 업종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구분으로 기본하면 뭐겠습니까?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고, 재산보험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보험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보험업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보험은 원래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상행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험업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 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에 상법에 적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건 뒤늦게 나온 보험이고 그래서 상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상법하고 관련이 없는 거 재산보험이 되겠습니다. 상법하고 관련된 거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되겠고요. 그러면 재산보험에서 이미 재산보험은 아니지만 재산보험에서 우리가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이나 간병보험의 그런 내용들을 좀 규정을 받고 있었던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상해보험에 적용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상법하고는 무관하고 보험업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같이 겸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포괄하는 개념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에는 생명보험, 재산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기에서 교통재해로 사망 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는 보험. 우리가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는 것은 뭐냐면 약관에 정하지 않은 거, 약관에 정함이 없는 거,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합니다. 어디에서? 재산보험에서. 이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보험에서는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이 됐을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한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한다. 아까 어린이보험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소멸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혼돈하지 마시고요. 재산보험에서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재산보험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질병보험이 해당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기보험은 사망보험이니까 생명보험이니까 아니고요. 종신보험도 사망보험이니까 생명보험이니까 아니고요. 실손의료보험은 우리가 질병보험에 해당하니까 재산보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와 라가 정답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보험을 골라라 하는 문제를 이렇게 돌려서 물어볼 수도 있다. 그죠? 재산보험을 골라라 이런 문제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재해로 사망 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는 보험을 골라라 이렇게 돌려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자, 세항의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우리가 대표적인 사망보험 상품은 뭡니까?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 되겠고요.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 결과에 따른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예, 지문이 길기도 하고 내용이 맞죠?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은 연금보험이나 뭐 퇴직보험이니까 이건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 생명보험에 해당하고요.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 보험금이 아까 변동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거 변액보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재산보험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맞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에 대한 설명. 자, 우리 상해보험의 가입 조건, 질병보험의 가입 조건, 재산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상해보험은 우리가 상해하고 이제 재산보험을 크게
재산보험을 크게 우리가 상해,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앞달을 짜서 상질간이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재산보험 상질간, 재산보험 상질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상해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질병보험은 10년 이상 뭐 이렇습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 상해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외부에서 사고가 난 거니까 직업하고 관련이 있고요. 질병 같은 경우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병이니까 나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과 관련이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간병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요양 뭐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요양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맞는 거고 질병은 10년 이상이다. 일부 위험직과 고령자의 가입이 제한된다. 고령자라고 하는 건 뭐하고 관련 있는 보험이에요? 질병보험하고 관련된 거니까 여기서 제한되는 부분하고는 제한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주보험에서는 질병 사망을 부과할 수 없다. 재산보험에서는요, 우리가 재산보험의 질병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여기 나왔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병 사망은 반드시 뭐로만 보장할 수 있냐면 특약으로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사망은 특약으로만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해보험 같은 경우 저축성 보험에서 우리가 주계약이나 그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나 특약 관계없이 보장을 하는데 질병 사망은 뭐로만 보장한다고요? 뭐로? 예, 뭐로? 특약으로만 보장한다. 이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특약을 통해서만 질병 사망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주보험에서는 질병 사망을 부과할 수 없다나 특약을 통해서만 질병 사망을 보장할 수 없다는 동일한 지문이죠. 예, 말장난으로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틀린 지문이 뭐라고요? 고령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건 어디에 해당한다? 질병보험에 해당한다. 질병보험이 뭐하고 관련이 있다? 연령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와 관련된 설명에서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통지 의무니까 이거는 소멸되고 이런 취소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해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게만 알리면 된다? 아니죠. 보험 설계사는 단순히 중개만 하는 사람이 나한테 알려도 내가 알려줄게 이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법적인 그런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변경된 사항을 여러분들하고 친하다고 해서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면은 그런 효력의 발생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어디에 알려야 된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이제 재산보험은 재산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 한 두세 개. 상해보험에 대한 질문, 예, 두세 개. 그 다음에 질병보험에 대한 질문 두세 개. 간병보험에 대한 질문 한두 개. 이렇게 나와서 10문제가 구성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앞단에 상해보험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질병보험까지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질병보험을 특약 형태에 한해서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과 관련된 건 뭐라고요? 질병사망.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사망은 특약과 관련되어 있고 질병보험을 주계약이나 특약 모두 다 관계없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고요. 아까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질병보험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질병은 뭐하고 관련됐다? 연령하고 관련됐으니까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아진다. 평균 수명 증가로 질병보험의 종류 및 급부 방식이 당연히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가 질병보험 안에서도 암보험 안에서도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문에서 잘 못 봤는데 그러면 내용을 읽어보시고 좀 긍정적이면 맞는 지문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병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암보험에 대한 거나 실손의료보험은 꼭 나오는 우리 단골 문제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암보험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맞는 거니까. 우리가 직업하고 관련된 거는 상해보험이니까 이건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가 개시일 이전에 사고가 났는데 지급하지 않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갱신 시에는 계약자에게 별도로 안내하지. 자, 갱신할 때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금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안내를 해야 되는 거고, 암사망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사망 보험금은 어디에서 보장한다고요? 무조건 다 특약이다. 질병 사망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우리가 보장한다고요? 특약에서 보장한다. 그래서 내용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된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손의료보험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산보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암보험, 실손보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하는 영역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우리가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건강보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중에 우리가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뭐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민영보험인 실손의료보험에서 요 부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급여 항목 중에 법정으로 반드시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하고 개인 부담으로 비급여되는 부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여 항목 중에 법정 본인 부담금 그 다음에 개인 부담 비급여 개인 부담금을 우리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영역이 되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상태 우리 이제 간병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간병에 해당하는 단어, 가로 안에 들어가는 단어는 뭐냐면 자, 우리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반드시 요 내용과 요런 내용들이 부과가 돼야 돼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움직이지 못하면 이 뒤에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반드시 가능한 상태에서 요 1번, 2번, 3번, 4번의 하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병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요양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동하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 실은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을 하나 여기다 넣어놓고 고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이동하기와 말하기 이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고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동하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중에 어느 하나가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이게 간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할 때 우리가 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편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 중 재산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에 비해서 최근에 나온 보험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적어요. 데이터가 적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적어서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정 제도가 아니라 그때 따라서 우리가 보험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지급해서 간병에 대처하도록 만들어 놓은 보험이 뭐라고요? 간병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보험은 위험률 변동 제도하고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는 이유가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때로는 시험 문제가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위험률 고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률 고정 제도나 데이터가 충분하다 얘기는 간병보험에서는 틀린 지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편 마치도록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작고 우리가 시험에 배점이 높은 3편, 4편을 공략하시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4월 모집인 시험에 합격을 기원하면서 제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